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TV입니다. 오늘은 좀 그동안에 못 갔던 흐름이 완전히 망회하나 싶었는데 장중에 또 약세로 돌아서서 특히 오후에 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승세 다 반납을 하고 종목별로는 하락 전환한 종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전에 그 시초가에 매수를 해서 장중에 좀 비중을 줄이신 분들, 뭐 아니면은 하락할 때 하락하는구나 하고 뺐던 분들을 제외하고는 오늘 하루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재미를 보기 어려운 그런 하루였고요. 오늘 시장을 또 정리해 보면은 바이오 종목들이 조금 좋은 흐름이 나왔고 2차 전지는 연일 뭐 폭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금 2차 전지 폭락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냥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개인이 계속 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개인만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목들 보시면은 뭐 아시겠지만 물론 종목별로 다 다르죠. 다르지만 개인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2차 전지를 흐름을 되돌리려면은 지금보다는 시간이 좀 상당히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지금 오늘이 이제 9월 29일, 내일이 9월 30일인데 3분기가 지나가고 이제 10월이 되면 몇 가지 새로운 관심사로 시장에 이제 이 어떤 관심사가 새로운 쪽으로 관심사가 바뀝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일단 3분기 실적 발표를 어떻게 할까?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 그 다음에 내년의 업황, 그 다음에 우리 시장 전반적인 예상, 그 다음에 종목별로 실적 전망치, 이런 것들이 아주 절대적인 이제 그 어떤 그러니까 주가 흐름의 절대적인 요소가 됩니다. 그게 3분기 실적 발표를 10월 중에 이제 삼성전자부터 시작을 해서 10월 말 이제 11월 15일까지 어, 보고서 3분기 보고서를 이제 발표를 해야 되는데 공개를 해야 되는데 10월 말이 지나가면 이제 10월 한 마지막 주 정도에서부터 11월까지 가는 사이에 이제 실적에 대한 얘기가 계속, 그다음에 내년도 업황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올 거고요. 우리 증시에 대한 전망, 금리에 대한 전망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게 될 거고요. 근데 지금 그런 분위기가 사실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을 상황이에요. 좋지 않은 전망치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제 짧게 보면은 10월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이제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그다음에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10월 12, 13, 14에 연달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은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휴장을 하죠. 그러니까 내일까지 장이 열리고 나면 이제 월요일 날 개천절 휴장을 하고 화요일 날 개장. 그 다음에 금요일까지 또 지나가고 나면 10일 날그 휴장을 하고 그 다음에 11일 날 개장을 하는데 개장하고 나면 이제 미국의 그런 그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의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지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일단 9월 이제 현재 9월 말 지점에서 시점에서 보면은 어느 정도 좀 그 이런 이제 불확실한 상황에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좀 빼놓고 그런 불확실성이 좀 지나가고 나면 다시 투자하는 그런 자금들이 좀 시장에 그 흐름을 주도하지 않을까 하는, 이제 수급을 주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지점이고요. 10월 14일 금융통화위원회까지 지나가고 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뭐 갑자기 그거 지나가고 나면 굉장히 좋아지느냐? 그거는 또 전혀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빠지는 것은 빠지더라도 여기서부터 잘 갈 것이냐 하는 것들은 가장 중요한 건 10월 13일 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 다음에 한국 증시는 10월 14일이 지나가고 나면은 조금 괜찮을 수는 있을 것 같은 게 우리가 어, 빅스텝을 단행을 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10월 한 2주 정도 동안에는 주가가 좀 흔들릴 수 있는데 그게 지나가고 나면 이제 뺀 것에 대한 반등 그거는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게 10월 4, 5, 6, 7, 11, 12, 13, 14 이 2주 동안 이 8거래일 동안 분명히 주가가 좀 흔들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비한 그 자금이 이제 좀 이탈할 수 있다는 그런 거를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이 금요일인데 그 다음 주에 10월 시작이 되면 10월이 시작되면 10월 첫 2주일 동안에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대두될 수 있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주가를 좀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러니까 시장에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점이다. 그거를 감안을 하시고 비중 조절을 잘 하시면 좋겠고요. 오늘도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종목을 사서 이제 나중에 그 장 빠질 때 이제 매도를 하면서 이 수익 괜찮게 수익이 나겠는데 싶다가도 다 반납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수익이 나기는 났지만 이건 수익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뭐 애매한 그런 상황이었고 또 일부 오전에 잘 가는 것처럼 보였던 2차 전지주들이 많이 폭락으로 전환을 하면서 또 손실을 또 본 상태로 팔게 되고 그래서 오늘 하루는 참 재미없는 그런 하루였고 여러 가지로 좀 별로 그렇게 썩 기분 좋은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그런 비슷한 그 생각을 하셨을 것 같고요. 하지만 오늘 들고 있는 분들은 지금 이 시간까지 들고 있는 분들은 또 불안하죠. 내일 어떻게 될까? 어, 비중을 좀 줄여놓으셨거나 오후에 시장이 막 이제 반락을 할 때 그 반등이 아니라 반락을 할 때 상승세를 접고 하락 전환을 할 때 그때 매도를 좀 해놨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지금 미국 시장에 선물이 또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 우리 증시부터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440 종목 올랐고요. 417 종목이 빠졌습니다. 오랜만에 상승 종목이 더 많았는데 코스피 0.08% 오르는데 그쳤고 코스피 100은 마이너스 0.21 그러니까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은 좋지 않았습니다. 코스닥은 724 종목이 올랐고 685 종목이 빠졌습니다. 역시 오른 종목이 더 많았는데요. 0.18% 오르는데 그쳤고 반면에 코스닥 150은 0.61%가 올라서 코스닥은 대형주들의 흐름이 좋았고 특히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모두 오늘은 외국인의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왔고 특히 코스닥은 기관까지 매수를 하면서 개인만 팔았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쪽의 흐름이 더 좋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미국이 오늘 저도 이제 좀 비중 줄여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그 계기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환율이 지금 보면은 0.07%가 빠진 것으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오늘 오전에 1420원대까지 내려갔었다가 장중에 올라간 거예요. 장 후반부에. 그래서 10원 정도가 올라갔는데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사실은 시장을 뒤흔들어 놨던 것은 어, 환율의 급격한 상승세, 지금 결과적으로는 좀 빠진 것처럼 나왔지만 환율의 급격한 상승세가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미국 시장의 미국 선물 지수의 하락 반전. 오전에는 좀 괜찮은 흐름이었는데 이게 하락세로 바뀌더니 지금 마이너스 1%대 이제 좀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늘 시장을 좀 안 좋은 흐름으로 이끌었고요. 결국 원달러 환율은 0.07%가 내렸고 국제유가는 4.65% 급등이 나와서 다시 82달러대를 회복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는 코스피는 어제 영란은행, 영국은행, 뱅크 오브 잉글랜드죠. 여기 국채 매입 계획을 발표했던 게 어제 어, 제가 이거 영상을 편집을 마치고 업로드 걸고 있는데 그랬나? 하여간 어젯밤에
이 그 외신들에서 속보가 막 들어오기 시작했었어요. 여기에 그 이코노미스트인가 어디서 먼저 거의 비슷하게 들어왔는데요. CNBC도 썼고 어제 마지막 그러니까 편집 거의 막바지였나 업로드 할 때쯤이었나 그때쯤에 이 국채 매입 계획이 발표가 됐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달러를 하락시키는 그러니까 환율 안정화 정책이었던 거죠. 영국에서. 그랬지만 그래서 이제 상승을 했지만 미국의 경제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장 막판에 미국 국채 금리 및 환율이 다시 오르며 이게 오후에 2시, 1시 반 2시, 1시에서 2시 그 무렵이었어요. 그래서 상승폭이 축소되면서 강보합 마감하는데 그쳤던 거죠. 그리고 코스닥은 어제 나스닥의 바이오 지수 급등 영향으로 3%대까지 상승을 했지만 오후에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 및 나스닥 선물 하락 영향으로 상승폭을 축소했다. 이렇게 분석이 나왔습니다. 3%대에서 0. 몇 퍼센트 이제 올랐으니까 굉장히 많이 빠진 거고 그 사이에 아마 개인 투자자들은 좀 하락을 경험하신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코스닥은 어제 영란은행의 긴급 시장 개입 조치 소식에 미국 증시가 반등한 영향으로 상승 출발한 지수가 22 유럽 중앙은행 위원회 10월 달 75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 발언 그리고 유로존의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것들이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면서 장중에 상승폭을 반납했다.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에 기반한 코스닥 대형주가 강세를 보인 가운데 미국 제약사의 알츠하이머 임상 3상 성공 소식에 알츠하이머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뇌질환 하면은 피플바이오가 딱 떠오르는데 오늘 아마 상한가 갔나 그랬을 거예요. 자, 오늘 시총 상위주들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도 하락. SK하이닉스가 8만원 깨질까 모르겠습니다. 지금 8,800원까지 빠졌고요. 네이버 2% 마이너스 2% 하락을 하면서 19만 6,500원까지 밀렸고요. 포스코홀딩스가 어제 아마 그 배당을 주고 나서 이제 아마 배당락 영향이 좀 있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장 초반에는 괜찮았는데 마이너스 3.73% 하락이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늘 3.9%, 셀트리온 제약도 3.94% 올랐고요. JYP 엔터가 6.2% 올랐는데 오늘 아침이었나요? 제가 저기 낙폭 과대주 총 정리를 해드렸는데 그 중에 JYP 엔터테인먼트가 좀 괜찮아 그 엔터주들 중에서 좀 이름이 올라가 있어서 괜찮은 것 같이 보였는데 올라갔어요. 근데 이게 쫓아서 매수하기는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내일 장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제 빠지게 되면 또 엔터주들 빠질 수 있어서 그게 좀 문제인 것 같고요. 에코프로가 마이너스 4%대 하락, 또 에코프로 BM이 마이너스 1.41, 천보가 마이너스 2.51. 지금 2차전지들 좋지 않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에코프로 BM의 시총 차이가요 어느새 1조 7천억 차이로 벌어졌습니다. 역전까지 했었는데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16위부터 30위를 보면 SM과 대주전자재료가 올랐는데요. 지금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신라젠이 시총 29위까지 올랐어요. 이 거래 정지돼 있는 그런 종목이 LX 세미콘처럼 이렇게 막 다 빠지다 보니까 시총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순위가. 위메이드는 오늘 다른 게임주들이 좋은 흐름이 나왔었는데 좀 상승하다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코스피 업종 보니까 의약품 업종이 오늘도 제일 좋았는데요. 유유제약 이유비 11%대, 현대약품 10%대, 유나이티드 제약이 8%대 올랐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장중에 7, 8% 상승하다가 결국 6%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하락한 종목은 동성제약과 SK바이오사이언스, 하나제약이 마이너스 2%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안 좋았던 업종은 비금속 광물, 한일홀딩스 마이너스 5%대, IS동서와 쌍용 C&E가 마이너스 4%대 하락이 나왔고요. 포스코케미칼도 마이너스 3.47%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업종 제일 좋았던 게 오락 문화 업종이 제일 좋았는데
JYP엔터 6%대, A스토리 5%대 올랐고요. 두 번째가 제약이었어요. 제약업종. 그러니까 오늘 바이오들이 좋았다는 거죠. 가장 안 좋았던 업종은 비금속 업종인데 원익QNC가 마이너스 4%대, 모헨즈 마이너스 3%대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 제약 상승 종목은 피플바이오 상한가가 나왔고 대화제약도 상한가, 그리고 강스텐바이오텍이 21%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락한 종목은 앱클론이 마이너스 10%대, 유틸렉스 마이너스 6%대, 알피바이오 마이너스 5%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공매도 2,102억 원이 줄었고요. 코스피의 LG에너지솔루션이 크게 줄었고 코스닥은 에코프로비엠이 크게 늘었습니다. 롯데케미칼과 메지온이 과열 종목 지정이 됐고요.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은 LG이노텍,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케미칼,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코스피에서는 상위에 이름을 올렸고 코스닥은 에코프로비엠, LNF, 카카오게임즈, JYP엔터테인먼트, 알테오젠 순이었습니다. 거래 비중 상위 종목은 코스피의 S1, 아모레G, 맵스리얼티1, 메리츠금융지주, 한미약품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대주전자재료, 알테오젠, 시젠, ITM반도체, 덕산네오룩스 순이었습니다. 자, 지금 이제 환율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제 킹달러 얘기를 넘어서 갓달러로 불리기까지 하는 연말까지 환율이 1,700원 간다는 전망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1,500원 넘어갔어요. 지금 이제 전망치가. 오늘 흐름만 보면은 환율이 너무 약하고요. 한국 증시 또 한국 경제 이 기초 체질이 너무 약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환율이 좀 안정돼야 되고 1,500원 뚫리면요. 진짜 걷잡을 수 없. 지금보다 이 주식 시장이 아마 모르긴 몰라도 10%는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3분기 이 실적 이런 것들이 이제 관심사가 될 텐데, 왜냐면 이제 10월 달 중순 이후가 되면 발표를 할 테니까. 그런데 국내 기업들의 3분기 이익 전망치가 2년여 만에 역성장을 할 것으로, 작년도 3분기보다 안 좋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우리 주식시장 자체가 조금은 약세가 더 길어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셀트리온이 오늘 상품 공급 계약을 이제 공시를 했는데 몇 가지 좀 주목할 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빨간색 표시를 해놨는데 계약 기간이 9월 28일부터 9월 30일, 그러니까 3분기 실적에 들어가는 공시 내용이고요. 계약 공급 체결 내용이고요. 액수가 2,993억, 거의 3천억 원 정도 되고요. 최근 매출액 대비 19%, 아니죠, 15.66%를 이제 차지하는 그런 정도의 계약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공급을 하는데 또 하나 좀 주목할 지점이 램시마 정맥주사 제형, 그 다음에 트룩시마, 허주마, 그 다음에 베그젤마가 들어갔어요. 베그젤마를 이제 하반기에 판다고 이제 4분기에 판다고 그러더니 지금 헬스케어에 일단 물량을 넘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공시는 굉장히 이제 그동안에 호재라고 계속 얘기했던 베그젤마까지 해서 호재라고 얘기했던 것들을 현실로 보여주는 공시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수급을 보니까 셀트리온은 외국인 기관의 매수가 계속 들어오면서 강하게 상승을 하는 흐름이 나왔고 17만 원대를 돌파하는 모습, 전부 다 개인 빼고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도 외국인 기관의 양매수, 특히 기관의 매수가 아주 거세게 들어왔고 역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연기금이 오랜만에 좀 많이 매수를 했고요. 사모펀드 계속 사고 있고 금투 계속 사고 있고 이렇게만 보면 전망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시장이 또 흔들리면 다시 또 출렁일 가능성이 높다. 어떻게 될지는 이제 오늘 밤 또 미국 시장을 또 봐야 됩니다. 제약도 외국인 기관의 양매수 나왔고 금투와 사모펀드가 중심이 됐습니다. 위메이드도 외국인 기관의 양매수, 특히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왔는데 주가는 하락 반전에서 약보합 정도로 마무리를 했네요.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은 외국인이 팔고 기관만 매수, 그래서 외국인의 매도 때문에 주가가 좀 눌렸고 9만원대 초반까지 빠졌습니다. 강원랜드
외국인 기관이 매도, 그래서 개인만 엄청 많이 30만 주 넘게 매수를 하면서 주가가 23,000원대까지 다시 밀렸습니다. 시간에 보면은 셀트리온은 0.88% 1,500원이 빠진 16만 9,500원, 헬스케어 0.45% 300원이 빠진 66,300원, 제약은 0.95% 600원이 빠진 62,700원, 위메이드는 1.31% 600원이 빠진 45,200원, 에코프로비엠 0.99% 900원이 빠진 89,900원, 강원랜드 0.21% 50원이 빠진 23,850원을 기록했습니다. 시간에 다 빠진 거는 미국 선물시장이 지금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매물대, 1년 매물대를 그려놓고 한번 하방이 어딘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가 바닥일까? 물론 여기가 바닥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이걸 또 뚫고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속해 있는 구간에서 어느 정도까지 밀릴 것이냐. 왜? 내일 일단 시장 분위기가 좀 안 좋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현재 매물대가 굉장히 길고 강합니다. 그래서 매물대가 길고 강하다는 건 뚫고 올라가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매물대 위에 벽이 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고 나면 던지는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주가를 떨어뜨리게 마련인데 오늘 그 자리에 걸려든 거고요. 바닥은 어디일까? 16만 3천 원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16만 3천 원 정도까지 밀리면 다시 매수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헬스케어는 어떨까? 모양은 비슷한데 지금 현재 주가 하단이 64,000원 정도로 보이고요. 여기가 매우 단단합니다. 길게 뻗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매물대가 꽤 세다. 64,000원 정도에서. 그러니까 빠지더라도 64,000원 정도까지 빠지면 다시 매수가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제약은 바닥이 어딜까? 6만원 정도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6만원 깨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이번에. 59,900원, 6만원 정도. 그래서 바닥은 6만원 정도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위메이드는 바닥이 어딜까? 44,000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락세가 작년 11월부터 지금 거의 1년 가까이를 하락세에 이어가고 있고요. 44,000원 정도면 바닥, 일단은 바닥이라고 보이는데 그 뒤에 어떻게 될지는 또 상황 봐야 됩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어떨까요? 지금 이제 매물대가 93,300원, 한 9만원 정도로 보이는데 지금 98,800원이고 시간에 빠져서 89,900원 정도 예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9만원, 93,300원 정도의 매물대 하단이 깨질 수 있고 매물대가 상당히 약해요. 그래서 여기서 깨고 내려가면 84,000원 정도까지 이제 바닥을 열어놔야 된다. 에코프로비엠은 내일 9만원이 깨지면 84,000원까지 하방을 열어놔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깨면 추가 매수는 좀 어렵고 신규 매수도 가급적이면 좀 더 빠진 다음에 하는 게 좋겠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저 아래쪽에 481선이 밀고 올라오고 있고 매물대와 만나는 자리가 84,700원, 한 85,000원쯤 될 것 같은데요. 85,000원 정도 가까이까지 주가가 빠지면 그때는 또 다시 매수를 고려해도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강원랜드는 어디 갔죠? 강원랜드, 네, 여기 있네요. 강원랜드 보시면은 주가가 거의 많이 밀려 내려와서요. 이제 23,400원 정도, 이제 지금 현재 주가에서 한 500원 정도 더 빠지면 이 매물대 바닥 부분을 만나게 되고 그와 동시에 7월 달에 저점 부분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빠질지 아니면 상승 반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여기서 상승 반전하게 되면 이제 6월 초부터 이제 쭉 하락을 하고 한 달 정도 하락을 하고 다시 한 달, 2달 정도 상승하고 다시 한 달 정도 하락하는 이 쌍바닥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오는 지점은 23,000원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23,000원 정도를 지지하는 모습이 나오면 그때는 매수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거기에서 23,000원대에서 목표가를 얼마나 잡으면 될까? 26,000원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미국 시장 선물 지수가 다우가 마이너스 178, S&P 500이 마이너스 29.5, 나스닥이 마이너스 126을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떨까? 약간 시간이 이제 한 3, 40분 정도 지나갔습니다. 지금 제가 캡처하고 나서. 자, 지금은 다우 선물이 마이너스 268, 100포인트 정도 늘었죠? 90포인트 정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S&P 500은 마이너스 38.25 늘었죠? 낙폭을 키우고 있죠? 나스닥은 마이너스 146 역시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 안타깝게도 다시 미국 시장이 미국의 선물 지수가 빠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오늘 밤 미국 시장이 하락 출발해서 좀 흔들릴 가능성, 안 좋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만약에 끝까지 이런 흐름이 이어지거나 더 빠지게 되면 내일 우리 시장은 생각보다 또 크게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너무 좀 지겹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지긋지긋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좋지 않아요, 지금. 그래서 일단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오전에 장이 크게 흔들리면 역시나 뭐 비중을 좀 줄여놔야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비중을 줄여놓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번 주에 상승, 한 주 정도 상승 어느 정도 좀 아래쪽 하방을 잡아주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했었는데 그런 움직임이 몇 번 있었습니다만 그렇지 못했어요. 이제 끌어당기는 아래쪽으로 끌어당기는 흐름이 더 강도가 더 셌던 거예요. 그리고 10월 달에 있을 10월 12일부터 시작되는 미국의 이제 불안한 그 각종 지표 발표와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결과 뭐 알고 있습니다만 0.5%포인트 올릴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지나가야 된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투자하기가 녹록지 않은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감안하면 비중을 줄이는 게 맞다는 생각이 또 들고요. 참, 기운이 안 나고. 저는 뭐, 오늘요, 저는 오늘, 다 팔았어요, 오후에. 그러니까 오전에 또 이제 좀 늘리다가 시초가에 어제 갖고 있던 종목을 팔고, 이제 오늘 아침에 흐름이 괜찮았기 때문에 오늘 네 종목을 이제 뭐 시초가에 산 종목과 또 시초가에 사기 시작해서 좀 나눠서 매수 몇 차례 매수를 한 종목도 있고 뭐 흐름 보면서 이제 매수를 좀 이어가자 하고 생각을 했다가 오후에 뭐 완전히 시장 분위기가 바뀌면서 저는 또 다시 비중을 줄이는 상황이었고 결국 남아있는 물량들 시간에서 다 던져서 이제 조금 오늘 하루만 놓고 보면은 그렇게 썩 재밌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렇지만 내일 시장이 이런 상황으로 가는 걸 보면은 또 오늘 팔기를 또 잘했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결국은 지금 팔아놓은 이 이제 현금 아예 주식을 한 개도 안 가지고 있거든요. 오늘 그렇게 이제 제가 한 두 달 정도 계속 비중을 줄이다가 뭐 많이 사진 않았지만 그래도 하루에 네 종목을 산 거는 오늘이 거의 처음이거든요. 최근 한 두 달 사이에. 물론 그동안에 이제 갖고 있던 종목들이 뭐 있었으니까 그렇지만 아예 비중을 다 줄여서 아예 아무것도 안 갖고 있는 것도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참, 오늘 몇 종목을 샀다고 하더라도 뭐 그렇게 많은 비중을 들여서 사지는 않았는데요. 하지만 결국 다 던져버리고 이제 현금만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것도 어, 참 오랜만이다. 이렇게 주식 계좌를 다 비워놓은 것도 굉장히 오랜만이다라고 또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그래서 지금 일단은 내일 시장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역시 내일 시장도 그 결과보다는 그 흐름이 중요하다.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더 안 좋게 가느냐, 아니면 그래도 좀 장중에 상승 또는 상승 쪽으로 좀 어느 정도 낙폭을 줄이면서 마무리하느냐, 뭐 이런 것들 흐름을 좀 보셔야 합니다. 그것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